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을 소화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오늘 좀 어려운 거 설명하다 보니까 부실한 것 같은데. 자, 저 N1이라는 배열 있잖아요. N1이라는 배열. 그러면 이 N1은 요 타입이에요. 타입이. 이 N1은.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인데,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해요. 시작 주소를 유지하는 상수 포인터예요. 그러면 이 Q를 이용해 가지고 인테저 포인터니까 Q 이퀄을 N1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 Q는 인테저 포인터고 얘도 인테저 포인터 컨스트이지만 인테저 포인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Q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Q도 N1과 똑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요 N1 배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제대로 못한 건 배열 포인터죠. 배열 포인터라는 건 어레이 포인터라는 거는 배열에 있는 특정한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 자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즉, 이 배열이 있고 요 주소를 N1이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P는 P는 N1을 이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N1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가 들어가고 P 더하기 1이라는 값과 Q 더하기 1이라는 값은 달라요. Q는 똑같이 여기를 가리켜서 Q 더하기 1은 여기예요. 근데 P는 P 더하기 1은 여기서 배열의 얘는 용량이 3인 배열을 가리키는 거니까 플러스 1은 이만큼을 띄워서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얘를 치면은 M이 있고 그러니까 얘랑 N1이랑 타입이 달라요. N1은 인테저 포인터지만 얘는 이중 포인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P 이퀄 M이고 여기는 주소고. 그러니까 이 P는 명확하게 하여튼 그 차이예요. 이해돼요? 더 어떻게 설명을 못했네. 그러니까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우리가 둘 수 있고, 이런 포인터는 일반적인 이런 그 1차원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주로 우리가 다차원도 2차원만 쓰잖아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쟤를 좀 써요. 제가 또 뒤에 가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2차원 동쪽 배열 만들 때 나와요. 1차원 동쪽 배열 만들 때와 2차원 동쪽 배열 만들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용량이 3인 배열 통을 가리키는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얘와 얘는 다른 거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Q 하면은 Q의 위치는 N1의 1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지만 플러스 P는 N1의 3. 이게 넘어간 거죠. N1을 한 번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한 데이터를 건너뛰게씩 하는 거예요. 요만한 애를 갖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만한 애, 또 요만한 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하나짜리는 요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얘를 쓸 때가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2차원 동적 배열 만들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2차원 동적 배열을 살펴보고 나서 그 이해를 좀 더 해봅시다. 우선은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고요. 저거 좀 꺼주세요. 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줘. 그 다음에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구조체 자체에 대한 포인터죠. 포인터가 구조체 자체에 대한 포인터예요. 그런데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가 있어요. 구조체 멤버에 대한.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포인터인데 PTR이라는 건 포인터인데 뭐에 대한 멤버에 대한 포인터냐면 포인터 구조체의 멤버에 대한 포인터이고 그 구조체 멤버 중에 int 값을 유지하는 애들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포인터는 앞에 별표가 붙어서 포인터이고 무슨 포인터냐? 구조체의 멤버, 포인트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인데 이 구조체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개별 멤버에 대한 포인터예요. 멤버에 대한 포인터인데 인테저 타입만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뭘로 해줬냐면은 포인트 땡땡 x로 했어요. 그럼 x 멤버에 대한 포인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누구의 x야? 누구의 x인지는 없는 거예요. 임의의 포인트 데이터의 x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돼요. 그러면은 이 PTR은 어떻게 쓰냐면은 얘가 사용할 구조체가 별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점 PTR이면 얘는 이 포인트에 무슨 데이터? X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뒤에 가면 센터 점 PTR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다른 구조체죠. 부조체 변수가 다른 건데 각각의 뭐만 접근할 수 있어요. 별표 PTR을 이용하면 그것에 X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 구조체죠. 이게 구조체고 이 안에 X, Y가 있어요. X, Y가 있으면 이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거는 포인트나 센터가 가리키고 있을 거고 요걸 기준으로 별표 PTR은 얘를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X, 이 안에 있는 Y를 가리키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문장을 보시면 이 PTR은 원래는 어떤 멤버에 대한 포인트예요? X에 대한 멤버에 대한 포인트죠. 그거를 나중에 Y에 대한 포인트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포인트 점 별표 PTR은 X가 아니라 Y에 해당되는 거예요. Y로 바꿔놨으니까. 그런데 X는 int고 Y는 더블이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얘는 포인트 멤버인데 어떤 타입의 애들만 가리킬 수 있어요? 인테저 애들만 가리킬 수 있어요. 쟤는 다 인테저밖에 없으니까 X를 가리키다가 Y를 가리킬 수 있어요. 얘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X에 대한 포인터인데 특정한 멤버에 대한 X 주소예요. X의 주소. 얘는 어떤 주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주소를 갖고 있지는 않고 같이 구조체와 함께 쓰면은 그 구조체의 X, 그 구조체의 Y로 가는 거예요. 어디다 쓸모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많은 용도는 없는데 그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좀 진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만드는데 처음에 어떤 주소를 얘가 유지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나중 가서 결정돼야 돼. 근데 포인터 변수는 선언을 해놔야 돼. 그러면 얘는 뭘로 초기화해주면 좋아요? null ptr로 초기화해주면 좋아요. null ptr이라는 건 이 포인터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인테저 포인터 지역 변수로 보통 int 포인터 p 이렇게 만들면 이 p가 메모리에 생겨요. 그리고 그 생긴 위치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p가 무슨 값을 갖게 돼? 엉뚱한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고 뭘로 초기화할 게 없으면 반드시 뭘로? null ptr로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애죠. 그래서 얘가 어떤 null ptr이 아닌 주소를 갖고 있으면 이 포인트는 뭔가 유효한 걸 가리키고 있다가 돼야 되겠고 내 프로그램 내에서 이 포인터가 null ptr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돼. 어떤 엉뚱한 값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아직 null ptr로 안 바꿔놓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C에서는 또 C++11 이전에는 얘를 초기화할 때 null ptr을 쓴 게 아니라 null이라는 값을 썼어요. 근데 C++11부터는 얘 용도를 대신할 키워드를 도입했습니다. null ptr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 초기화할 게 몰라. 지금은 모르겠어. 그러면 null ptr로 초기화해서 출발해야 되고 아까처럼 전혀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포인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큰 문제가 되겠고 만약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면은 이 p를 null ptr로 바꿔주는 것도 강건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터가 null ptr이 아니면 유효한 주소를 갖고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을 애들은 null ptr로 바꿔주면은 더 강건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자들은 이미 다 봤으니까 좀 넘어가고 요 별표 연산자, 요 주소 연산자 뭔지 다 알죠? 그렇죠? 별표가 역참조하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주소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연산. 포인터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포인터가 있으면 그 포인터에 정수 값을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얘가 가리키는 주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소가 바뀌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주소를 변수가 유지할 수 있고 전혀 엉뚱한 주소에 유지된 변수를 역참조해서 사용하거나 더 문제되는 거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잘못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내 프로그램 영역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영역에 있는 주소까지 가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OS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에는 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연산의 결과가 유효한 주소가 아닐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우리가 포인터 연산을 간혹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을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리스트가 용량이 5니까 0, 1, 2, 3, 4가 유효한 색인이죠. 그러면 P가 리스트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때 P에다가 플러스 뭘 해가지고 역첨자할 수 있는 위치는 0부터 4까지밖에 안 되죠. 5를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배열의 유효 범위를 벗어나 접근하고 있지만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문제 있다고 지적해 주진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짜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뭐가 발생해?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인터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문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요. 지금부터는 이 포인터가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사용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그러면 우리가 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9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9가지 중에 대부분은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고요. 꼭 포인터만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그때의 그 실수 없이 문제 없이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의 필요성 2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이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소 전달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우리가 함수의 인자 전달할 때 기본 전달 방식은 무슨 방식? call by value예요. 값 전달 방식. 즉 내 데이터는 나만 수정하자. 이게 핵심.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강건해지고 디버깅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2가지 이유로 주소 전달을 했어야 됐어요. 한 가지는 효율성. 덩치 큰 애들을 값 전달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특히 어떤 애들? 구조체 애들. 그리고 C에서는 배열은 주소로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배열을 값 전달하는 방법이 C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A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B에서 수정해야 돼. 그럼 줄 수밖에 없죠. 주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주소를 안 주고는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이 주소 전달 방법은 이제는 주소 전달 안 해도 돼요. 뭘 쓰시면 돼요? 참조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인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는 특히 이 2가지 경우에 효율성이 필요해서 무거운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다른 함수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 포인터를 쓸 필요가 없고 참조 전달 방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전달은 똑같이 값 전달하듯이 보내는데 이제 받는 매개 변수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참조로 받으면은 여기서의 수정이 계속 남는 거예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주소를 받은 것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조로 전달하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를 쓸 일이 없다. C++에서는. 그런데 구조체나 일반 변수는 참조로 전달하면 되는데 배열은 C에서는 어떻게만 할 수 있었어요? 주소로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소로 전달해요. 주소로 전달하고 배열은 주소로 가는데 그 함수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주소로 그 배열로 인식 못해요. 그냥 포인트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열의 용량을 그 후 함수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용량 정보나 크기 정보를 같이 줘야 됐어요. 그런데 C++에서는 배열을 주소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참조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누구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게 가로가 없으면 뒤에 게 높아요. 그러면 얘는 용량이 10인 10배열인데 뭘 유지하는 배열이야? 정수 참조를 10개 유지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용량이 10인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뭐만 받을 수 있냐면은 용량이 10인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어때요? 용량이 10이든 5든 3이든 100이든 만이든 시작 주소는 차이가 없잖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다양한 용량의 그 배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배열을 참조로 전달할 수 있지만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이 뭐냐면은 용량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용량의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C++에서도 여전히 이 방법은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보내고 싶은 경우가 많겠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 프로그램 내에서는 늘 일정한 크기의 배열만 써. 그럼 그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근데 내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어떨 때 용량이 10인 거, 어떨 때 용량이 20인 거 받아야 되면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 배열 전달.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다 해결되는데 딴 걸로 배열 전달할 때는 포인터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열을 포인터로 전달하더라도 이 함수 내에서 포인터 연산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소로 전달하지만 이 후 함수를 구현할 때 포인터 연산 쓸 일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배열 색인 연산자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주소를 전달하지만 포인터를 실제 활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배열을 쓰듯이 배열을 쓰시면 되고 색인 연산자를 써서 프로그램에 하면 이게 포인터를 써서 불편하다, 어렵다 하는 인식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늘 자동 할당하면 좋은데 자동 할당이라는 거는 때 되면 알아서 할당되고 사용하고 나면 알아서 반납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들이 그렇죠. 지역에 배열을 선언하면은 그 함수가 호출되면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함수가 끝나면 그 배열은 사라져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동적 할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동적 할당은 언제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가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커요. 가변적이고 차이가 클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맨날 똑같은 예 같은데 학생 성적을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분반이 어떤 분반은 최소
10명이고 최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반마다 학생 수가 미니멈 10, 맥시멈 100이에요. 그러면 편차가 어떻게 돼? 90이나 나죠. 그러면 우리가 동적 할당을 쓰지 않으면은 배열의 용량을 뭘로 잡아놔야 돼? 100으로 잡아놔야 되죠. 근데 100으로 잡아놨는데 학생이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90개의 공간은 낭비가 되죠. 이 경우에는 그냥 자동 할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동적 할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반대로 월마다 매일 마신 커피 수 이거를 기록하려고 그래요. 정수 배열이 필요해. 월에 있는 날만큼. 그러면 월마다 필요한 이 정수 배열의 크기는 미니멈 28, 맥시멈 31이에요. 그러면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가 어때? 3개밖에 안 나죠. 그러면 그때는 굳이 매번 얘는 28이니까 28개 할당하고 얘는 30이니까 30개 할당하고 얘는 31이니까 31개 할당하는 것보다 그냥 31개 자동 할당해서 쓰면 돼요. 왜? 끼케야 낭비되는 거 봤자 정수 3개 정도니까 그거는 동적 할당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인데 그 편차가 크면 공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가변적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편차가 커야 돼요. 편차가 크지 않으면 그냥 최대 크기로 잡아서 쓰는 게 훨씬 프로그램에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만들어서 반환하려고 그래요. 덩치가 큰 걸 만들어서 반환하려고 그래요. 함수에서. 그러면 함수에서 지역 스택에 맞는 걸 반환하려고 그래. 그럼 주소로 반환할 수 있어요? 스택에 만들어진 거. 스택에 이만큼 큰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뭔가 요구되는 걸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걔를 스택에 만들었으면 걔를 주소로 반납 못해요. 주소로 반납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복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자로 전달될 때,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무거운 데이터는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값 전달하면은 어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C에서는 뭘 썼어요? 주소 방식을 썼고 C++에서는 이제 주소 방식 안 써도 되고 참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튜던트라고 하는 되게 무거운 구조체가 있다고 합시다. 학생 정보를 막 여러 정보. 근데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return s라고 해서 여기서 만든 student 구조체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함수 이 객체가 다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student a equal foo 하게 되면은 foo가 끝나면 학생 객체가 반환되죠. 그 객체를 a에 다 복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자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함수를 값복사로 반환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소로 반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데이터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공간의 주소를 내가 얻어봤자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수명을 늘려야 되죠. 주소로 주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쪽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S를 이런 식으로 반환하게 되면은 얘도 반환한 과정에서 뭐만 반환이 돼?
주소만 반환되죠. 인재 전달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대폭 줄어들죠. 얘는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어디에 만들어져요? 힙이라는 다른 데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딜리트 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주소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많이 썼냐면은 함수에서 무거운 것을 반환해야 될 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무거울 것 같죠? 컴파일러가 최적화해서 하나도 안 무겁게 만들어줘요. 그거를 RVO라고 그래요. Return Value Optimization 해가지고 최적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최적화를 해줘. 나는 이렇게 짜면 돼. 그럼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걱정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적 자료 구조 구현할 때 동적 할당이 필요해요. 벡터라든 걸 만든다든지 스택을 만든다든지 뭐 자료 구조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들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료 구조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지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 경우에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요 3-1이라고 합시다. 요 3-1일 때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고 그 차이가 클 경우에 동적 할당해서 쓰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적 할당을 여러분들이 해서 쓸 일이 별로 없고, 동적 할당하면은 그 할당된 공간에 시작 주소를 줘요. new라는 연산자가 시작 주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시작 주소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포인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때는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 동적 할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일반 응용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고 그 차이가 클 때 그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 캐치가 있어요. 얘도 지웁시다. 얘 필요 없어. 얘는 그런데 이때는 동적 할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하고 내 대신 그것을 해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학생 10명, 100명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스튜던트 배열을 100개짜리 동적 할당해서 쓰거나 요번에 50명이면 50개짜리 할당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내가 직접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new하고 delete 하지 않고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std 벡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동적 할당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내가 직접 안 하지. 나는 얘를 포인터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적 할당이 필요하고 동적 할당하면은 포인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거를 해주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포인터를 굳이 내가 직접적으로 이 경우에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동적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는 C++에서 이해는 해야 되겠죠. 자,
C++, 그러면 C에서는 malloc 이라는 함수와 free라는 함수를 갖고 동적 할당하고 반납했어요. C++에서는 new라는 연산자와 delete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이게 되게 편리한 게 여기에 new 하잖아요. new. 얘는 new 하면서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malloc 하면서 여기에 뭘 줘요? 공간 할당할 크기를 줍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크기를 줘야 돼. 그리고 그 크기를 초기화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정수 하나를 할당하면서 3으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하면서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new 연산자는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lloc은 이게 주소를 할당하면서 리턴하는 거는 주소예요. 보이드 포인터예요. 어떤 타입의 포인터인지는 malloc이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보이드 포인터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타입 변화를 또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어때? 뭐 타입 변화 안 해줘요.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더 편리하죠. 동적 배열을 만들 때도 그냥 new int 5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size of int 곱하기 5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delete를 통해서 직접 반납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은 스택, 힙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리고 스택은 함수들이 실행될 때 사용하는 공간이고 자동적으로 할당됐다가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스택의 데이터들을 만들고 없애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동으로 없앨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동적 할당에서 쓰고요. 동적 할당되는 거는 여기는 자동 없어지는 거니까 힙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간 모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OS가 뺏어가요. 가져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실행될 때는 OS가 쓰게끔 해주는데 다 쓰고 나면 가져가요. 그러면은 new 하다가 delete 한 번도 안 하고 프로그램 종료시키면 계속 메모리를 잡는 건 아니죠. 그 프로그램 종료됐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OS가 다 회수해요. 다른 프로그램 쓸 수 있게. 그러면 나는 뭐 OS가 나중에 가져가게 new 해서 쓰는데 delete는 안 할래. 그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게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켜놓고 재부팅을 일주일에 한 번 하나? 잘 안 해요. 재부팅을 안 해요. 이렇게 문 닫아놨다 열지 재부팅을 안 해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켜놓으면 그 브라우저도 죽이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실행돼서 종료되는 게 언제냐면 OS 시작하면 실행이 되고 OS가 끝나면 죽어요. 그럼 얘는 계속 메모리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동작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이 그냥 한 10분 시작됐다가 종료되는 거면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보통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이건. 또 서버 같은 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동적 할당해서 사용한 메모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delete를 이용해서 반납하는데 이렇게 할당된 애는 그냥 delete ptr 하면 돼요. 그런데 동적 배열은 요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 주소에 있는 요만큼의 덩어리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때 확보한 전체를 반납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P가 유효할 때만 delete P 이런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얘가 필요 없어요. P가 널 PTR이면 이거 false죠. 그럼 딜리트 안 하겠죠. P가 널 PTR 아니면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도 딜리트 P 했는데 딜리트에 널 PTR을 주면은 딜리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냥 딜리트 P만 하면 돼. 이 P가 널 PTR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동적 할당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실수는 반납할 주소를 반납하지 못하게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할당했는데 5개 공간짜리 할당했잖아요. 그러면 쓰고 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 주소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얘를 다른 주소를 갖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얘는 반납할 수가 없죠. 주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반납도 안 했는데 리스트를 널 PTR로 만들어 놓으면은 또 주소를 잃어버려서 반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 있고, 반납한 후에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했는데 다시 써.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딜리트를 했는데 딜리트하고 나서 내가 다시 접근했더니 옛날 데이터 그대로 있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반납을 한다고 그 공간을 누가 즉시 사용하지 않아요. 즉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딜리트한 다음에 접근했는데도 프로그램이 오동작 안 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딜리트하고 나서는 리스트 입구로 널 PTR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에러 나겠죠. 여기서는 널 PTR인 애를 가지고는 뭔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여러 번 반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딜리트하고 나서는 널 PTR로 바꿔주면은 널 PTR의 딜리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런 실수 2와 실수 3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반납한 다음에 널 PTR로 바꿔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늘 얘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개의 포인터가 같은 주소를 유지한 채 프로그램 내에서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갖고 반납하고 얘를 널 PTR로 바꿔줬지만 나머지 포인터들은 옛날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new int를 했는데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내 메모리가 부족해서 공간 확보를 못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은 상수가 왔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를 받아서 그 변수에 있는 값 크기만큼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new int size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즈가 하필이면 요 당시에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크기를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럴 경우에는 bad alloc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고, 그런 예외가 발생했는데 내가 걔를 뭔가 처리하는 루틴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죽습니다. 그런데 new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요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뭘 해주냐면은 실패하면 공간 확보를 못 해주면은 예외를 발생시킨 대신에 널 PTR을 반환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얘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쓰면은 확보한 다음에 그 포인터가
널 PTR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검사를 했더니 널 PTR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요청한 거를 확보해 준 거죠. 내가 널 PTR을 받았으면은 내가 요청을 뭔가 무지막지하게 큰 걸 했거나 음수로 요청했거나 이런 문제를 내가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할당된 관련된 사항과 포인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